자, 여러분들 그 100회 세무회계 1급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제 문제 1번인데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강남의 21기. 자, 21기는 작년이고요. 22기가 이제 올해가 되겠죠. 2022년. 자, 거기 세무조정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정기와 단기 다 세무조정 그 소득처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에 보면은 21년도 1월 10일 날 사용하고 있던 계장치 A를 다른 기업의 동종 계장치 B와 교환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교환 당시 계장치 B의 시가는 2,700이에요. 근데 우리 회계 처리는 거기 기계장치 B의 취득원가가 3,000으로 돼 있어요. 이게 잘못됐죠? 그게 2,700인데 그러면 기장치 B라고 하는 부분 그 3천만 원을 2,700으로 그러니까 자산이 과대 계상돼 있죠. 그래서 송금 산입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몇 기냐면은 21기죠. 자, 21기에 이 송금, 이 산입이다라고 해가지고 거기 이 자산에 대해서 이제 과대 계상한 거예요. 요 계장치 B. 얼마? 300을. 이제 그걸 즉시 이제 이 자산을 감소시키는 그 자산의 감소를 이제 마이너스 유보라고 하죠. 이렇게. 지금 이 21기 때 계장치 B에 대해서 이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 300을 이렇게 이제 이 잡아주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세법상의 이 자산가액은 2,700이 되는 거예요. 3천만 원이 아니고. 근데 이제 회사는 거기 요거 송금 산입 또는 입금 불산입으로 해주셔도 돼요. 이 입금 불산입, 송금 산입에 따라서 점수 달리 주면 안 되죠. 이건 똑같은 거니까 이게. 이 부분은 기장치 처분이익에 대한 입금 불산입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회계상 3,000으로 잡았기 때문에 기장치 처분이익이 300이 아니고 600이 돼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세무조정 해준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처분하고 나서 이제 취득한 계장치 B를 가지고 이제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 수선비라고 해서 이게 자본적 지출인데 주기적 수선은 아니고요. 그 지출한 금액이 제 21기 800이 있대요. 요거는 이제 이 즉상각 의제 관련해 가지고 판단해 봐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 600만 원 미만이 아니죠, 이게. 자, 그러면 600만 원 미만하고 저번 연도 그러니까 장부가액의 이 5% 미만에 또 해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비교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요 이제 감가상각에 대한 요 부분에 대해서 그 800만 원이 이제 수선비가 발생했어요, 이게. 이렇게 이제 돼 있다. 근데 요거는 이 600만 원 미만 600만 원 미만에 이 해당되지 않죠. 6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보다 이제 더 크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8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장부가에 우리 이 회계상의 이 장부가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계상할 때 이 소액 수선비 판단하게 되면은 5%라고 하는 거 있죠? 5%. 근데 지금 정기 말에 5%인데 이게 정기 말은 없죠,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요것만 판단해서 이거 소액 수선비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거. 자, 소액 수선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소액 수선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은 즉상각 의제로 봐야죠. 즉상각 의제로 보자. 즉시 상각 의제.
자, 즉상가구제로 보게 되면 회사가 계상한 이제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은 거기 이 직접적으로 계상된 그 감가상각비가 540이 있어요. 이렇게 54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거기다가 이 부분 8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 더해 주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그게 이 뭐냐면 우리가 이 회계상으로 3천만 원에서 이 출발을 했어요. 3천만 원에서 출발을 했다. 근데 세법은 2,700으로 출발을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부터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게 이 들어 있어요. 이 540에는. 그래서 이 540만 원에 우리 이 원래부터 감가상각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이 이 처음에 3천만 원의 회사가 취득했는데 그 중에 300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직부인된 게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이 감가상각 시부인 대상이 아니고 먼저 부인돼 버렸으니까 여기서 먼저 부인된 그 비율만큼 이 회사가 감가상각 잡아놓은 거에서 그 비율만큼 그 반환해서 이거는 바로 이 직부인을 해버려야지 이거는. 그래서 이제 10%니까 이제 54만 원이 되겠어요. 이게 지금 회사가 계산한 감가상각비 540만 원 중에서 그 여기 이 감가상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30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이 부인해 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54만 원을 이렇게 빼줘야지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가 이제 이 계산한 것이 자 1,286만 원이 이 되겠더라.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법상의 이제 금액을 한번 보게 되면 세법상의 금액은 우리 처음에 3천만 원에서 저 300은 대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빼면 이제 2,700 가지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셔야 되는데 거기 보면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를 안 했어요. 안 했으면은 정률법이고 내용연수도 신고 안 하게 되면 이제 기준 내용연수인데 거기 기준 내용연수가 8년으로 돼 있어서 0.313이라고 이 돼 있죠. 0.313이다. 그래서 요 금액에 3천만 원에서 요거 빼고 요것이 이제 처음에 세법상의 이제 취득원가가 되는데 거기다가 우리 즉상가구제라고 하는 것은 이 여기 원가에 더했다가 이제 감가상 하는 거니까 감가상 한 걸로 보는 거니까 원가에 일단 가산시켰다가 그러면 요것이 정률법상 이 미상각 잔액이 되겠죠, 이게. 그래서 원래 들어갔다가 이제 감가상각 된 걸로 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기다 곱하기 이제 그 8년 정률법은 0.313이다라고 하는 거죠. 0.313 이렇게. 자, 그러면 요것이 3,500에다가 이제 이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이것이 1,095만 5천 원이 되겠다. 이렇게. 자, 이것이 이제 세법상의 한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것에 대한 한도, 이 초과라고 하는 부분이 그 1,286만 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저 1,095만 5천 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빼게 되면은 자, 1,286만 원 하게 되면 이게 190만 5천 원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송금 불산입이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자, 이 송금 불산입 해서 190. 요거는 이제 이 상각 부인액이 되겠죠. 상각 부인액은 한도 초과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190만 5천 원이다. 그래서 6, 5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이렇게 이제 좀 표시할게요. 이건 이제 2번으로 하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 지금 이 54만 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 54만 원. 이
40만 원이라는 이 감가상각비 회사 계산한 거에서 바로 직부인되는 이 부분. 그래서 요것이 송금 불산입. 요것은 이제 기계장치 직부인분, 직부인 상각비 이렇게. 이것이 54만 원이 되겠죠. 요것이 이 유보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요것의 의미를 좀 알으시게 되면 요 바로 직부인한 300만 원의 반대 세무 조정, 그 300만 원에 해당되는 감가상각비, 여기 300만 원을 바로 전체를 다 직부인했으니까 그것이 이제 실현되는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요 직부인분, 요것이 반대 세무조정으로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이제 몇 년 동안 이 내용수 동안에 감가상각하면서 이만큼씩 계속 없어질 거예요. 뭐 요 금액은 좀 달라질 거예요. 왜냐면 이제 여기 보면은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540씩 했으면은 똑같겠네, 이게. 이렇게 54만 원씩 이렇게. 자, 이제 그 정도 해서 이제 반대 세무는 없어지는 거다. 이게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것은 답안 양식이 소득금의 조정 합계표로 이렇게 이제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 21기 때는 이제 저 송금 산입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이 바로 직부인분 300만 원이 있죠. 여기 300만 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이제 잡히고요. 그 다음에 상각 부인액이 있어요. 그 상각 부인액이 이제 190만 5천 원이다. 그래서 이것이 유보가 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직부인분에 대한 상각비, 직부인 상각비가 54만 원이다. 이것이 이제 유보가 되겠죠. 이것이 이제 이 매년 없어질 거예요, 이게 이 부분. 자, 그래서 요 21기 때의 답은 요렇게 이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2기로 갈 거예요, 이게 22기 이렇게. 자, 22기로 갔더니 거기 이 수선비라고 하는 부분이 제 22기 때 400만 원이 있어요. 자본적 지출인데 이거 비용 처리한 부분. 근데 이 400만 원은 뭐예요? 이거는 즉상각 의제에 해당되지 않죠. 소액 수선비로 해서 전액 비용 처리가 되니까 그 400만 원은 회사가 즉시 감가상각한 걸로 보지 않고 전액 비용 인정해 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료에 보면은 200만 원의 손상 차손을 22기 때 계상을 했는데 세법은 요 자산에 대해서 손상 차손 잡은 것도 감가상각한 걸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거기 4번에 보니까 감가상각비가 540이니까 손상 차손까지 합쳐서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742 이렇게 되겠죠. 742.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사는 3천만 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 계상했으니까 그 직부인분에 대한 상각비 또 똑같이 우리 54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그 감가상각비에서 바로 부인돼야 되겠죠. 요게. 그래서 이 540하고 200만 원, 540하고 그 200만 원도 감가상각한 걸로 보니까 저기 있는 우리 요걸로 또 똑같이 표시할게요. 자, 이것은 이제 첫 번째 400만 원에 대해서 이것이 600만 원 미만에 해당이 돼서 이것은 소액 수선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것은 이제 전액 비용 인정해 주고요. 전액 비용 인정해 준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이 계상한 이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540만 원 있죠. 그리고 손상 차손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감가상각비예요. 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2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이제 저기하고 이제 똑같은 형식으로 좀 표시를 좀 해보면 740이라고 해서 이제 회사가 이 감가상각 이제 처리를 했는데 곱하기 아무튼 이것은 처음에 3천만 원을 기준으로
회사가 이번 연도에 비용 처리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그 중에 30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잡지 않았어요, 세법은. 그래서 그 해당되는 그 감가상각비는 즉시 부인되나. 그래서 그것은 10%니까 74만 원이 되겠어요,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이 이제 74만 원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없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제 여기서 소액수선비에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회사가 계상한 우리 이 감가상각비로 보는 금액이 지금 얼마냐면은 600, 이 200 더하고 74만 원 빼게 되면 656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되겠죠. 그래서 22기 때 이 가게 되면 우리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여기 제가 암산이 좀 어떻게 됐나? 여기 540에서 200 더하고 74만 원 빼면 666만 원 이렇게. 요게 하면은 666만 원이에요. 요렇게 이제 될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법상의 이제 상각 범위액을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 세법은 이제 회사가 이렇게 됐고요. 저기하고 똑같이 보면 세법은 우리가 이 3천만 원에서 일단 300은 무조건 부인했었는데 저번 연도에 54만 원하고 이번 연도에 74만 원이죠. 74만 원이 이제 여기 300에서 그 두 개 더하게 되면은 53, 74만 원이 128만 원이에요. 이렇게 128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요 300만 원에서 이제 이만큼이 없어져야 돼 이게 이렇게 이 돼 있다. 자 이제 그렇게 이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자료를 좀 보게 되면 아까 그 4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액수선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즉시 비용 처리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얼마냐면은 거기 그 3에 보면 이번 연도 이 감가상각비가 있고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 정률법이에요. 정률법 이렇게. 그러니까 정률법에 의하면은 이제 저번 연도에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540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 빼줘야 우리가 이 기초의 장부가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128만 원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여기 지금 이 540만 원에서 그 다음에 저번 연도에 이번 연도 거는 이 반영하면은 안 되죠. 요거에 자 이거 일단은 이렇게 해서 54만 원 플러스 54만 원 이렇게. 왜냐면 이게 정률법이라고 하는 게 기초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정률을 곱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저번 연도까지 반영된 세무조정에 의해서 지금 기초 장부가액을 구하면 이게 저번 연도 말에 54만 원 아까 부인됐고 얘도 부인됐던 거예요. 그리고 얘도. 그래서 요것이 저번 연도 세무조정에 의한 어떤 장부가, 저번 연도 기말에 우리 세법상에 이 장부가가 이렇게 이제 되겠더라. 요게 이제 됐죠. 자, 그리고 상각 부인액이 있어요. 상각 부인액은 이제 세법상 감가상각 한도 초과액이 아까 190 얼마가 있었어요? 190만 5천 원이 있었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기초의 세법상의 장부가액이 돼요. 요거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하겠네. 자, 요거는 이제 저번 연도에 일단 바로 취득원가가 세법상의 취득원가 2,700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300만 원 직부인한 것 중에서 이제 실현된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요 10분의 1에 해당되는 54만 원이 요 마이너스 300에서 요만큼이 이제 실현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번 연도에 그리고 이제 저번 연도에 회계상 540을 감가상각비로 잡았어요. 그렇게 잡았는데 그 중에 이제 190만 5천 원이 한도 초과로 발생했지. 그럼 이것이 이제 기초의 세법상의 장부가액이 되겠더라. 자, 거기다가 이제 정률이라고 하는 거기 그 0. 몇이에요? 313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이렇게 곱해서 세법상에 이
한도를 구한다. 한도를 구한다. 이렇게. 자,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저 금액이 2,700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플러스 54만 원, 그 다음에 마이너스 54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190만 5천 원 이렇게 해서 곱하기 0.313이다라고 하게 되면 좀 지저분하게 나오는데 7526 085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7526 085.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게 되면 요 금액이 이 한도 초과가 666만 원. 거기 그 두 번째 보게 되면은 한도 초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네 이게. 그래서 그 세법상의 한도가 더 크죠. 오케이. 그래서 이 직부인 금액 중에서 이제 이 송금 산입되는 부분이 있네 이게. 그래서 여기는 610 부족에 마이너스. 그래서 저기 나오는 666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 752만 6,085. 자, 그러면 마이너스 66, 600. 자, 이게 866, 085가 되겠네, 이게. 이렇게. 이 신 부족액은 이제 무엇을 한도로? 이 상각 부인액을 한도로, 물론 이제 얘가 더 작으니까 요것을 우리는 송금 산입을 시키죠. 요거를 여기다가 써보죠. 자, 신 부족액이에요. 866 085 마이너스 요보다 이렇게. 요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 계상이 되더라. 자, 그다음에 요 직부인 중에서 이제 요 74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송금 불산입이 되겠죠. 이렇게. 상각비 74만 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것은 유보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이 부분이 이제 21기고 22기가 저기 나오는 신 부족액이라고 하는 866 085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직부인 분 이제 상각비라고 하는 부분이 74만 원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 계상이 되겠더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이 정률법의 특성. 자, 정률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저번 연도에 넘어온 세법상의 장부가액에다가 정률을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연도에는 자, 이렇게 계산이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년도에 넘어온 거, 전에 넘어온 게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취득한 거, 근데 취득했는데 300은 바로 부인의 세법이. 그래서 2,700을 취득원가로 이제 보는데 거기다가 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는 즉상각 의제 금액을 더한 거, 요것이 거기다 곱해서 이제 상각 한도를 우리가 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여기도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와서 저번 연도에 넘어온 장부가가 이렇다는 거. 이걸 이 14만 원을 반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이번 연도 말에 이제 이걸 세무조정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저번 연도에 넘어올 때 요거 세법상의 취득원가 2,700이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요 300 중에서 이제 실현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그게 이제 요거 이 반대 세무조정 없어진 거니까 세법상에 요거를 반영한 거고, 그리고 요거는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 누계액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야 이게 장부가가 될 거란 말이에요. 미상각잔액이. 근데 이제 요 540 중에서 190만 5천 원은 부인됐단 말이에요. 한도 초과로. 그래서 이것이 세법상의 이 기초 장부가액이 된다. 그래서 거기다가
323을 곱해서 나온 요것이 한도다라는 정률법. 요거 정률법. 요거 좀 잘 좀 정리를 좀 해주시라. 자, 이제 그렇게 이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그 소액 수선비라고 하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그 주기적인 수선 3년마다 뭐 이런 거, 3년 이 미만 세 가지 미만이 있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이 첫 번째가 600만 원 미만하고 정기 말에 우리 장부가액의 5% 미만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것도 이제 좀 봐주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정기 말의 금액은 이 사실은 여기 있잖아요, 이거. 여기서 지금 요거 미만이니까 이제 요걸로 갔지만 이제 요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뭐도 있어요? 정기 말의 장부가가 얼마예요? 3천에서 저기 500 얼마를 뺀 거. 회계상으로 잡아놓은 게 저번 연도 말에 저 540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감가상각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540이라는 거. 거기에 5% 미만인지. 그러면 요것은 2460이라고 하는 거 곱하기 거기에 5%다. 120. 요것이 123만 원인데 요 400이라고 하는 부분이 123만 원보다는 이제 더 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이거는 해당이 안 되고. 근데 600만 원 미만에 또 해당이 돼. 그러면 이제 소액선비로 봐서 전액 비용 인정해 주는 거지, 이게.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네요. 이건 뭐 어차피 해당이 안 돼서 제가 안 쓴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만 좀 체크를 좀 해주시라. 자, 이제 그렇게 됐고요. 자, 1번은 뭐 그 정도로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문제 이 2번에 한번 보게 되면은 그 물음 1에 봤더니 우리 정기 말의 유보 잔액에 대한 세무 조정 및 소득 처분을 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정기 말의 유보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손금 부인 채권 700만 원인데 그리고 대손충당 한도초가 500이 있죠. 그러면 이제 정기 말에 대한 이 유보 잔액에서 이 중에 200만 원 단기 회수가 됐어요. 그러면 저번 연도에 송금물산에 유보 처리해 놨던 것이 이번 연도에 회수가 됐다는 얘기는 저번 연도 대손 처리한 거 세법상 인정 안 하고 이번 연도에 회수가 됐으니까 이제 회계 처리상으로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줘야 돼요? 반대 세무조정 해줘야지. 그리고 100만 원은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이것도 반대 세무조정으로 또 해줘야죠. 그러면 이 두 부분이 일단 자, 송금 산입이다. 이렇게. 자, 이것은 이제 거기 보면은, 회수채권. 자, 금액이 200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유보. 자, 그리고 또 요거 이제 땡땡 할게요. 답안 작성하실 때 또 똑같이 쓰셔야 돼. 땡땡 쓰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대손채권. 대손채권도 우리 보면은 소멸시효 완성은 이번 연도에 이 회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처리해 줘야죠. 단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그러면은 송금 산입해서 저번 연도 송금 세대가 반대 세금을 없애줘야 돼. 이거 금액이 얼마? 100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제 송금 불산입이지. 자, 이 부분은 이제 정기 대손 충당금 이제 한도 초과 이렇게 한도 초과에 대한 부분. 자, 그래서 500이에요. 500.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유보 처리를 해주자. 그게 이제 물음 1번은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송금불산이 송금불산 저번 연도에 요게 좀 잘못됐죠. 왜냐면 이제 저번 연도에 송금불산이 유보됐던 것이 송금 산입돼서
마이너스 6억. 얘는 무조건 반대 세무조정이에요. 얘는 회수가 됐고 얘는 이제 대손 사유에 해당이 됐으니까 이제 송금 처리해 준 거고 얘는 무조건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물음 2번이죠. 자, 주계 세무의 단기 대손금 관련 세무조정 및 소득 처분하고 계산 과정을 명시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거기 그 대손 충당금 내역에 보면은 매출 채권 900이 있는데 이 중에 이 300만 원은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대요. 그럼 못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송금 불산입 이렇게. 자, 이것은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대손금 부인액이라고 하지. 거기 보면 300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300만 원. 이제 이것은 자산으로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근데 요거 자산으로 잡아줘야 되는 부분, 자, 이 부분이 우리 이 세법상 한도 계산할 때 좀 조심하시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맥스로 돼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대손 실적률이라고 해서 이 문장에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대손 실적률이 0.8%로 주어져 있네. 이게 0.8%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1%인데 둘 중에 큰 거니까 이제 이게 되겠네. 이게. 자, 이것이 이제 대손율이고요. 그러면 세법상의 이제 채권 세법상의 채권인데 거기 봤더니 재무상태표상 채권 잔액은 1억 원이고요. 1억 원. 그리고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 이건 이제 이 가지급금, 업무관 가지급금은 이 설정할 수가 없죠. 설정 대상 채권에 제외돼요. 1,000만 원. 채무보증금이나 구상채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1,000만 원 빼고 또 1,000만 원을 또 빼줘야지.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 세무조정으로 채권 잡아놓은 게 있어요. 이거 300만 원이다 라고 하는 부분. 자, 우리 이 재무상태표상에 1억 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그 대여금이 있고 그 다음에 채무보증에 대한 구상채권도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300만 원이라고 해서 대손 요건 충족하지 못한 거 얘도 이 더해 줘야죠. 요게. 자, 그 다음에 이 대손금 부인액이라고 해서 저번 연도에 세법상의 채권으로 700이 넘어왔는데 그 중에 200만 원은 단기에 회수돼서 세무조정으로 100만 원은 소멸시효 완성돼서 그 300은 이 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하거나 회수된 걸로 해서 반대세무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다가 이 플러스 700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 이제 얼마를 빼줘야 돼요? 200하고 100을 빼줘야지 이게. 2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0만 원을 빼줘야 되겠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세법상의 채권 잔액이다. 그러면 1억에서 2천을 빼고요. 300도 하고 700도 해서 200하고 100 하면 이게 8,70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다. 이렇게. 자, 근데 8,700에 대해서 이제 저 1%다 보니까 이것이 87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법상의 이 대손 요 충당금 한도가 되겠어요, 이거. 자, 그런데 회사가 계상한 금액은 무조건 그 기말 잔액이에요. 거기 이제 600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회사가 계상한 거지, 이게. 이렇게. 자,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한도 초과로 513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도 초과가 이제 나오겠더라라는 얘기죠. 513만 원이. 자, 그래서 이제 이 송금 불산이 요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이렇게 513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 이제 유보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물음 2에 대한 이 답이고, 물음 3은 대손 처리 불가능한 채권을 나열하시오.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업무망 가지급금하고, 그 다음에 채무고정으로 인한 구상채권하고, 그 다음에 대손세액공제 받은 이 우리 부가세, 매출세, 미수금 말하는 거죠. 뭐 그거 이론적인 거니까 좀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자,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넘어가서 거기 3번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이제 3번의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 그 물음 1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산서상의 기부금 계상액을 제외한 단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하시오. 자, 근데 자료에 봤더니 단기 순이익이 1억 원이 주어져 있고 단기 법인세 비용이 2천만 원이다. 자, 단기 순이익에서 출발하면은 일단 무조건 부인하는 게 법인세 비용이에요. 그래서 송금 불산입이다. 이렇게. 법인세 비용 이렇게 돼 있고, 지금 거기 2천만 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제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기부금에 대한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이 물음 1에는 요거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음 2번을 한번 보겠네요. 자, 기부금 세무조정 소득처분하고 계산과정을 명시하시오. 그러면 먼저 기부금의 내역을 봤더니 거기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지급한 연구비, 이것이 이제 법정 기부금이에요. 일단은 먼저 법정이라고 안 하고 이제 50% 기부금이라고 하는데, 예전엔 법정 기부금이라고 했어요. 이거 50%. 자, 이것이 이제 거의 국립대학 병원에 대한 연구비 우리 90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연금이다라고 되어 있는 300인데 어음으로 지불을 해서 결제일이 내년이다 보니까 이거는 어음 기부금인데, 이것은 송금 불산입을 일단 시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기부금은 결제일 기준이에요. 우리가 발생일 기준이 아니고, 접대비는 발생일 기준이지만 300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걸 어음 기부금이다라고 해서 이 300만 원. 자, 일단은 이제 유보로 자산으로 이렇게 이 잡아놓죠. 자, 그 다음에 종교단체 기부금이고 종친회 기부금이 있는데, 일단 송금 불산이 종친회. 자, 종친회 기부금은 이 50%, 10% 열거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100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타 사회 유출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그 종친회 기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혹 가다가 대표이사 부담분에 대한 종친회 기부금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면 대표이사가 원래 부담해야 될 것을 회사가 대신 내준 것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멘트가 없으면, 아니 뭐 대표이사의 종친회이지만은 대표이사와 무관하게 얼마든지 기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모두 다 상여로 때리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반드시 대표이사에 대한 언급이 좀 주어져야 상여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거를. 자, 그래서 종친회 기부금은 이제 우리가 지정되지 않은 단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타 사유출로 그렇게 좀 처리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기부금에 대한 한도 비교하기 전에 일단 이거부터 먼저 직부인들 다 했고요. 그러면 법정 기부금 말고 이제 지정 기부금. 자, 지금은 이제 10% 기부금이라고 하죠. 거기 이렇게. 거기 종교단체 기부금이 300이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6기 우리 50% 한도 초과액이 1,000만 원이 있고요. 이게 1,000만 원. 이것은 이제 전기의 한도 초과 부분이고, 그 다음에 900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전기권에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기부금에 대한 이제 한도 비교를 좀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법정과 지정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첫 번째 법정부터 한번 먼저 볼게요. 저는 법정이라고 할게요. 50% 이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은 900하고 1,000만 원이 이제 회사가 이 전기에 1,0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단기에 900이 있죠. 선의선주법이거든 이게. 먼저 얘부터 그 다음에 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두 가지가 있는데 한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도는 우리 단기 순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좀 쓸게요. 우리가 기준금액. 자, 기준 소득금액. 거기 이 쭉 해서 나오는 이제 이 기준금액이라고 하죠. 단기 순이익이 1억 원에서 출발했죠.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직부인 됐던 것들이 여기 2천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가 법정기부금하고 지정기부금을 다시 더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빠져 있기 때문에 다만 단기 순이익에 빠져 있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200이 되겠죠. 그래서 900만 원하고 300만 원하고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이 더해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게 기준 금액인데 이게 얼마냐면은 1억 3,60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죠. 1억 3,600 이렇게. 자, 1억 3,600이 되겠다. 그럼 이제 한도라고 하는 것은 1억 3,600만 원에다가 2월 결손금이 거기 1,500이 있어요. 일단은 회사는 2월 결손금 있으면 그거 뺀 금액 가지고 우리가 기부해야지. 결손이 났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결손금이 많은데 이 당해년도에 벌어들였다고 다 기부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2월 결손금을 빼고요, 이렇게. 거기에 이제 이 50%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한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것이 6,050만 원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6,050만 원이다. 지금 요거는 이제 둘 중에 이렇게 이제 작은 건데 이거 다 인정되겠네? 자, 이거 먼저 순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6,050만 원 한도로 해서 얘네들 다 인정받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900은 단기 거고 1,000만 원은 정기 건데 정기 거는 우리가 회계 처리상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세무조정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송금 산입을 시켜줘야지. 이렇게. 자, 이것은 이제 한도 초과 이 금액이 얼마냐면 이제 1,000만 원이 되겠어요. 이렇게 들어가더라. 그리고 단기 거는 송금 산입 세무조정 할 필요 없죠? 왜? 아니, 단기 순이익에 여기 다 반영이 돼, 이러고. 여기 1억 원에 다 이미 반영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이거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기부금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요것도 밑에다 쓸게요. 지정기부금에 대해서. 그러면 미니멈. 자, 이 지정기준 이거죠. 전기에 일단 900이 한도 초과. 이건 이제 이거부터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0 두 번째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한도가 우리가 1억 3,600. 자, 거기서 우리 2월 결손금 1,500을 빼고 그 다음에 얼마를 인정받았냐면은 저기는 1,900을 법정기부금에서 다 인정받았으니까 그 범위에서 얘는 빼줘야지, 이게. 이렇게. 자, 거기에 10%다. 10%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것은 이렇게
우리 천 2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도가 되겠죠. 근데 요 102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요걸 인정해 줘야 되는데 요게 보니까 1200이에요. 먼저 얘부터 인정해 주니까 요것은 송금 산입을 시켜주고요. 그래서 정기 우리 지정 요 한도 초과 부분 900을 받고, 그리고 이번 연도 거는 이제 요게 1020이니까 그 120만 원만 받고 180만 원은 한도 초과가 됐어요, 이게. 그래서 그것은 송금 이제 불 산입 우리 이 단기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 이 중에서 120만 원은 이 자연스럽게 저기 이 비용 처리되면서 들어가 있으니까 내버려두고 나머지 180만 원 비용 처리되어 있는 거 송금 불산입을 시켜줘야 돼요. 이거는 180. 얘는 이제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이죠. 자, 해서 우리 이 저번 연도 한도 초과는 이번 연도 한도 내에서 모두 송금 산입되고요. 서류저주보에 따라서 그거 송금 산입됐으면 이제 단기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 120만 원까지만 인정받고 180만 원은 이제 부인해주는 저런 세무조항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더라.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되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부가세인데 일반 과세자였던 박간이 2022년도 1월 1일 날 간이 과세자로 전환이 됐대요. 자, 다음 자료는 이제 전환일 현재 박간희 씨의 사업용 자산 내역이다. 아래의 자료를 토대로 각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첫 번째 우리 계장치인데 2020년 8월 28일. 근데 중요한 건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네, 이게. 근데 일반에서 간이로 갈 때는 거기 토해내야 돼요. 왜냐면 일반이었을 때 매입세 공제를 100% 다 받았거든, 이게. 근데 이제 우리 간이로 가게 되면 이제 그 매입세액의 5%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그 나머지를 이제 토해내야 돼, 이게. 근데 토해내야 되는 것은 취득가액을 모른다고 해서 그 토해내는 것을 면제해 주게 되면 그러면 누구나가 다 취득가액을 감추지, 이게. 그래서 무조건 시가로 가게 돼 있어요. 전환의 시가. 계장치가 이 700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 700만 원에 이 대해서 10%, 이게 이제 100분의 10이죠. 그거 이제 70만 원이죠. 근데 70만 원을 다 토해내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간이과세였을 때 우리 매입세액의 0.5%에 해당되는 것은 그 간이과세자였을 때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일반 과세자였다가 이제 간이로 가니까 자, 곱하기 이 중에서 이제 1 마이너스 해주는 것은 간이었다면 받았을 금액은 내버려 두고 나머지를 토해내라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우리 바로 이 0.5%에 대해서 곱하기 요게 10분의 이제 110이다. 이렇게 이제 되겠죠. 요게 이렇게 이제 되겠다. 여러분들 요게 뭐예요? 매입세액이지. 근데 매입세액에 대해서 원래 뭐야? 매입세액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 10분의 이 110으로 돼 있어요. 이게 10분의 이 110이다. 지금 이 10분의 110 요거는 이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요게 이렇게.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토해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기계장치에 대해서 여기 이제 뒷부분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간이과세자였을 때 받았어야 될 0.5%, 나머지를 토해내라라고 하는 식이고, 요거는 그거를 일반 과세자를 이게 몇 기간 동안 썼단 말이에요. 그건 인정해 줘야지. 거기 2020년 8월 28일이니까 그때가 2기 때가 경과된 과세기나 수고, 그 다음에 21년도에 또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이 경과된 과세기나 수가 이제 3개가 있으니까 그거는
인정해 주자.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1- 기회장치는 이제 25%씩 한과세 기간당 3번을 인정해 주자. 이렇게. 요거는 요거 1- 요거 빼주는 요것은 이제 간이과세자였다면 받았어야 될 이제 금액이고 이제 거기서 뺀 요것은 이제 토해내라. 그 대신 이제 요거를 일반이었을 때 그 기간은 빼줘야 되니까 이제 그 감가율이 요만큼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토해내라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기계장치는 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감가 자산이기 때문에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감가니까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이 일반에서 뭘로? 간이로 바뀌니까 요 간이는 이제 우리 이 0.5%만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금액에 대해서 이 매입했을 때 그 대가에 대해서 이제 0.5%만 이제 이 받으니까 요거를 그렇게 이제 환산을 시켜주는 거지, 이게 환산을 이렇게. 지금 1-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지금 거기다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게 뭘 뜻하냐면 여기다가 요거 곱하면 이게 매입세액이거든요. 근데 여기다 다시 이걸 곱하면 얘가 없어지고 100분의 110이라는 것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공급 대가로 바꿔주는 거예요. 매입 대가, 부가세 포함된 금액. 거기에 0.5%가 이게 간이가 받았을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여기서 요거 곱한 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매입세액이지. 이게 지금 합쳐서 매입세액이에요. 매입세. 근데 그 매입세액에서 지금 여기다가 얘를 곱하잖아요. 요거 지금 말고 요 곱하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뭐냐면 이제 그 매입 대가의 0.5% 이렇게. 지금 요거에다가 요거 하면 이거 매입세액인데 거기다가 요 10분의 110이면은 이게 다시 매입 대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바뀌어서 거기다 0.5%. 이거는 간이과세자가 받았어야 될 이 매입세 공제금액이고 요거는 100% 일반과세 받았을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식을 좀 외워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바꿔주는 거니까 이 매입 대가의 0.5% 이렇게. 매입 대가의 0.5%.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요 금액이 이 얼마냐면은 이제 165,375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이게. 자,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라. 자, 이제 그 다음에 제품이 있어요. 두 번째 제품이다. 제품. 근데 거기 이 취득가액이 3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취득가액이 원칙이고요. 알 수 없을 때 시가로 가는 거죠. 자, 거기에 우리 100분의 10이다. 자, 곱하기 이제 1-0.5 10분의 110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거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품은 이제 그렇게 이제 곱한 금액이 283500.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있죠. 자, 거기 취득원가가 1억 5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1억 5천. 100분의 10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곱하기 1 마이너스. 이제 이것은 이제 일반과세하고 이건 간이과세자. 그래서 그 차이 나는 것만큼 더 납부해라. 왜냐면 이제 일반과세일 때 100% 다 받아버렸으니까 이거를. 그게 이제 그것이 0.5 곱하기 분의 110. 근데 얘는 이제 감가상각자산이니까 일반과세자로서 쓴 그 과세 기간이 거의 건물이 2015년이면은 이게 15년도에 1기, 2기, 그 다음에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거 지금 벌써, 이게 6년이 됐네요. 근데 이제, 건물에 대해서는 5%씩 이제 감가가 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계산해보면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7년이네요. 7년. 근데 이거 5%씩인데 7년이면은 이제 7, 24에서 14번이 이제 경과가 된 거지, 이게.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는 요렇게
재고 납부세액을 계산하더라. 이렇게. 자, 그러면 그 금액이 이제 52,000. 자, 425,500원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토지가 있어요. 자, 토지는 이제 면세 대상이죠. 이것은 일반이든 간이든 뭐 매입세 공제 받은 거 없어요. 이거. 자, 됐고요. 그다음에 비품 이건 이제 없고 비품. 근데 이제 비품을 봤더니 거기 그 400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0.5% 곱하기 10분의 뭐 기계적이지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감가상각 자산이죠. 1 마이너스 이거는 25%씩. 근데 이제 10월 10일 날 샀으니까 이제 경과된 과세할 수가 이제 하나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비품에 대해서 구해보면 283,500원 이렇게 이제 이 계산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다 이렇게. 근데 이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애시당초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게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토해낼 것도 없지 이것도 이렇게. 얘는 이제 면세니까 없는 거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물음 1에 보면은 각 자산별 재고 납부세액을 구하되 계산 과정을 명시하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재고 납부세액이에요. 이게. 자,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재고 납부세 계산 대상 그 자산을 나열하시오. 재고 납부세 계산 대상 자산은 우리 재고품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중인 자산,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감가상각 자산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그 10년이면 이제 경과된 과세견 수가 우리 그 1년에 2번씩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5%씩 그 건물 구축물은. 그리고 감가상각, 이제 그 밖에 감가상각 자산은 이제 그 한 과세견대 25%씩이니까 이제 4번이면 100%가 다 끝나버린다면 2년이면 끝나버리죠. 그렇게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문제 5번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음식점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가 있는데, 우리 이익이 확정 신고 관련 자료다. 계산 과정을 명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내용을 좀 보면은, 먼저 매출세 구하는 것부터. 자, 세금기간서 매출액 5천인데, 당연히 매출 애누리가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지. 그건 빼줘야지. 이렇게. 이 됐고요. 자, 두 번째 신용카드 매출액 있고 현금영수증 매출액 있고 그다음에 현금영수증 미발행한 현금 매출액 다 우리 회사의 매출 금액이 되는데 1억 1천. 그다음에 또 1억 1천이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 매출액 1,1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은 공급 대가니까 이제 1.1로 나눠 놓은 거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 곱하기 이제 10% 하게 되면 이제 매출세액이 나오겠죠. 자, 문제에서 요것만 매출 요 공급가액이고 얘는 공급 대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부가세를 뺀 내용이에요. 자, 4,800. 자, 거기다가 우리 이것이 2억 3,100이다. 자, 그거 2억 3,100만 원 나누기 1.1로. 그것을 M 플러스 MR 하게 돼서 거기다 곱하기 10%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그 3,06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이 계산이 이렇게 해서 이제 3,060만 원, 5천에서 200을 빼게 되면은 이거 4,800 있죠. 다시 한번 보면
자, 4,800만 원에다가 그다음에 우리 이 2억 저것이 얼마냐면 2억 3,100에서 1.1로 나눠주게 되면 2억 1,000이 되는데 2억 1,000만 원. 자,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곱하기 10% 하면은 이게 2,580이 되겠네. 2,580. 이렇게. 여기서 이것이 2억 1,000, 그래서 4,800 더하면은 2억 5,800이니까 이제 2,580이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음 2번을 한번 보게 되면 공제 가능 매입세액을 계산하시오. 자, 일단은 매입자로 식자재 세무계산서 매입액 5천만 원. 그것이 우리 되고요. 5천만 원. 이렇게. 5천만 원에 이제 10%. 두 번째. 농산물 우리 계산서 매입액이 있어요. 8,500이다. 자, 이건 이제 계산서를 받았지만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과표가 2억이 넘어가죠. 2억이 초과돼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개인이고 음식업이고 그래서 108분의 8이 되겠네. 이렇게 108분의 8이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한도 내 금액이라고 돼 있으니까 한도 비교는 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집중되는 어떤 공제 한도 특례에 적용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거기 사업자가 아닌 농민으로부터 그 받은 거 증명서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지 이게. 그러니까 주민번호라든지 입금한 내역이라든지 그런 내역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하나도 그런 게 제출한 게 없으면, 농민하고 직거래 한 거더라도 이거는 안 돼 있죠. 이거 증빙이 있어야지, 이거. 이런 적격 증빙은 필요 없더라도.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매입세, 이 공제 가능한 이제 매입세액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요것이 금액이 1,100, 이 얼마냐면은 296 이렇게 되겠다. 물음 2의 답은 이렇게 되고요. 물음 3번을 한번 봐보시죠. 자,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해서 차감 납부세액을 한번 계산해 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매출세액이 2,58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입세액이 1,100, 29만 6,296원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전자신고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10,000원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고 세부담 최소하니까 받을 수 있는 거 다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봤더니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을 900을 이제 받았네, 이게. 근데 올해 이번 2기 때 거기 보시게 되면 신용카드가 1억 1,000이고 요거는 이렇게 자 미니멈 해서 우리 1억 1,000이다. 현금 영수증도 1억 1,000이죠. 이렇게 발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1.3%지 이게. 근데 이제 한도가 있는데 1년에 1,000만 원이에요. 근데 1,000만 원인데 이미 1기 때 얼마를 받았어요. 900을 받았지. 그럼 2기 때는 100만 원밖에 못 받아, 이게. 이렇게. 100만 원밖에 못 받더라. 그리고 예정고지 받은 금액도 없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온 이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은 2억 2천만 원에 곱하기 우리 1.3% 하게 되면 286만 원이 되겠네, 이게. 자, 여기가 286만 원이다. 근데 이제 요거 해서 100만 원이 이제 더 작으니까 이제 요게 되겠네요. 그러면 저기 있는 2,580만 원이라고 하는 거 빼기 1,100, 296.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0,000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빼게 되면은 요것은 1,349만 3,704원. 자, 그래서 우리 차감 납부할 세액은 1349370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음 4를 한번 봐보세요. 물음 4.
자, 1과 3과는 별개로 현금영수 미발행 매출액이 1,100이 또 착오로 누락이 됐네, 이게. 그러면 이익이 부가세 신고기한 경과 12일 후에 발견에 대해서 발견 당일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 납부. 그러면 일단 신고 불성실 가산세. 자, 거기 그 1,100에 우리 부가세가 100만 원이죠. 그 1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가산세를 물어야지. 과소신고죠. 이렇게 10%다. 자, 이것은 어차피 우리 거기 보면은 이 과소신고에 대해서 이 감면은 90%를 이제 받죠. 10일 이내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이 1-90% 이렇게. 그럼 이제 1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이 10%면은 이제 만 원만. 그 다음에 이제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이것도 이제 100만 원을 납부를 안 했죠. 근데 10만 분의 22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미납 기간이 이 10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요것이 이제 10 곱하기 21 곱하기 11 하게 되면 2,200원이 이렇게 이제 이 되겠더라. 뭐 그 정도 보시면 되죠. 현금점 미발 가산세 이거는 이제 우리 소득세법상의 가산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외하고 요 부가세법상의 우리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두 가지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 이게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더라. 자, 이 정도 해서 뭐 세법 1부 그렇게 마치고요. 조금 쉬었다가 세법 2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